15년 전쯤에 아내와 저는 땅을 구입해서 2층짜리 건물을 지어놓고 그곳에 사무실과 살 곳을 마련하고 나머지 넓은 공터에는 아무것도 짓지 않았습니다. 재정 상황만 괜찮아진다면 아파트를 지어야겠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융자를 갚아나가느라 아파트를 지을 여력이 없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을 위해 모아놓은 예금이 꽤 있었지만 새로운 건물을 짓는데 이 돈을 써버리면 사업이 힘들어질 수도 있겠다 생각이 되어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상상력을 잘 이용하면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고 돈을 하나도 쓰지 않더라도 소망을 실현시킬 것이라고 선생님께 배웠던 것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선생님이 가르친 것을 시험해보기로 결심하고 돈에 대해서는 아예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세상에서 이루어지길 가장 바라는 아파트에 대해서만 집중해보기로 했습니다. 이 원리를 마음속에 새기고 건물의 완성된 모습을 마음속에서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실제로 그림도 그려보고 우리가 원하는 새 건물을 마음속에서 지어보았습니다. 결과에서 생각하는 것을 잊지 않으면서 우리의 경우에는 건물이 완성되고 그 건물들의 사람이 꽉 찬 모습이었습니다. 우리의 아파트에 대하여 상상을 통해서 많은 경험들을 해봤습니다. 세입자에게 세를 내주기도 하고 모든 방들을 세세하게 살펴보기도 하며 친구들이 우리가 이뤄낸 성과에 대해 칭찬을 해주면 우리가 자랑스러운 마음으로 기쁨을 느끼는 것 등의 상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장면 속에 특정한 친구 하나를 끌어들였습니다. 이 친구는 우리의 이러한 새로운 생각들을 괴상한 것이라 생각하여 얼마 동안 우리와 연락이 끊긴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상상 속에서 이 친구를 데리고 와 이 건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아주 뚜렷하게 들렸습니다. 의사 선생, 너무 환상적이야. 하루는 건물에 대해 아내와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내가 이웃의 아파트 여러 채를 지었던 토목 건설업자에 대해 얘기해줬는데 우리가 그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라고는 건축 중이라는 표지판 위에 나타난 이름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결과에서 살고 있었고 그래서 우리가 그 토목 건설업자를 찾아가는 대신 굳은 믿음을 가지고 기다렸습니다. 몇 주에 걸쳐서 매일같이 상상하는 시간을 계속 보내며 우리 부부는 이제 원하는 것에 완전히 융화되었고 드디어 성공적으로 결과에서 살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느 낯선 한 사람이 사무실에 찾아왔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아내가 몇 주 전에 언급했던 그 토목 건설업자였습니다. 망설이는 투로 왜 여기에 찾아오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평소에는 제가 사람들을 찾아가지 않고 그들이 보통 절 찾아오는데 말이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이곳을 지나다니며 왜 이 땅 모퉁이에는 아파트가 없는지 궁금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도 그곳에 아파트를 짓고 싶었는데 계획을 실행에 옮길 만한 돈이 없고 그게 설사 몇백 달러밖에 들지 않는다고 해도 현재는 여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이런 냉담한 반응이 그를 당황스럽게 만들지는 않았고 오히려 그의 흥미를 불러일으킨 듯 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요구도 하지 않았지만 그는 건물을 짓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계산하고 방법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우리는 그 일을 잊고 지냈으며 그는 다시 찾아왔고 자신이 계획을 세웠으며 비용은 총 3만 달러가 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정중하게 감사하다고 말했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완성된 건물을 갖고 있다는 소망이 이미 이루어진 그 상상 속의 결과 속에 살고 있었고 마음속의 영상은 외부의 어떤 도움도 없이 완벽하게 그 건물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것을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그는 다시 찾아와 자신의 서류함에서 우리가 원하는 모습의 건물과 거의 일치하는 설계도를 찾았다고 말했을 때에도 전혀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 설계도 덕에 건물 설계 비용이 들지 않아 많은 돈을 아낄 수 있다고 말했지만 우리는 또 그저 감사하다고 말하고 어떤 행동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 현실적으로 사고하는 사람들은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에 대해 이렇게 냉담한 반응을 보인다면 어떤 해결 방안도 찾지 못할 거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달랐습니다. 이미 이루어진 소원이 있었고 우리는 그 결과 속에 살며 굳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틀이 지나고 건축업자가 다시 찾아와서는 대출회사를 알선해주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역시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굉장한 제안이었지만 우리가 그린 그 소망의 상상 속에서 그 건물을 짓는 데에는 돈이 단 한 푼도 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은 마치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같이 흘러갑니다. 끝내 건설업자는 다음날 다시 찾아왔고 그리고는 마치 어떤 선물이라도 준비한 듯이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어쨌든 새 건물을 갖게 될 겁니다. 제가 그 대부할 돈을 지급하겠습니다. 받아들이신다면 제 변호사가 계약서를 가지고 올 거고 임대료 수익으로 나중에 갚으시면 됩니다. 이제야 우리는 행동을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계약서에 서명을 했고 곧 건물이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완공되기 전까지 대부분의 아파트는 임차 계약을 맞추었고 완공되는 날까지 딱 하나의 집을 제외하고는 계약이 끝났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일어났던 이 기적같이 보이는 일들 때문에 나는 계속 전율을 느꼈습니다. 나머지 하나의 집에 대해서도 곧 상상의 힘을 이용했고 며칠 지나지 않아 새로운 임차인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멀리했던 그 친구도 우리의 새 건물이 보고 싶다고 연락을 해왔습니다. 우리는 즐겁게 그녀에게 건물 이곳저곳을 보여주었고 그녀는 우리가 오래전에 상상했던 그 말을 또박또박 했습니다. 의사선생, 너무 환상적이야. 이것이 인간의 고귀한 꿈들에도 적용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계속해서 저택을 짓고도 그 안에서 살지 않는 것, 바로 이것이 인간이 가진 공통적인 잘못입니다. 여러분이 웅장한 저택, 그 안에서 살려고 하지 않는다면 왜 웅장한 저택을 짓겠습니까? 왜 꿈같은 집을 짓고는 그곳에서 살지 않습니까? 소망이 성취된 느낌 안에 사는 상상은 사건들의 다리를 놓아 꿈이 실현된 곳까지 우리를 인도합니다. 우리가 소망 안에서 산다면 그 상상력이 지니고 있는 창조의 힘은 우리의 새로운 상상에 대답을 줄 것이고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사이에 우리 곁에 찾아와 있을 것입니다. 인간은 단지 상상력입니다. 상상력이 바로 우리 존재 자체이기 때문에 상상 속에서 우리가 서 있는 곳에 우리가 그곳에 실제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상상력은 우리의 감각에 매여 있지도 않고 육체의 공간적 한계 속에 갇혀 있지도 않음을 깨달으십시오. 지금 당장 우리의 시선을 묶어놓고 있는 현실이 아무리 실체처럼 보이더라도 우리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을 당신의 상상을 통해 앞에 놓인 것처럼 볼 수도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까지 쌓아온 관념, 세상은 어떻게 돌아간다는 그 관념을 엎어버릴 수만 있다면 언제라도 여러분은 저 산조차 사라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사물을 지금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보는 것에서 벗어나 사물이 존재해야 하는 모습으로 마음속 시선을 옮기는 능력은
인류가 이룩한 가장 위대한 발명입니다.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우리 인간은 환경이나 다른 사람들 혹은 자신에 대한 마음을 바꿔서 관찰되는 사건들의 행로를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진 상상의 주체로서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15년간 꿈으로만 간직해오던 일이 현실로 이루어졌습니다. 만약 우리가 더 일찍 상상의 비밀을 알고 소망의 결과에서 사는 방법을 알았더라면 지난 15년 중 언제라도 그 꿈은 현실로 이루어졌을 거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가장 커다란 꿈이었던 것이 세상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이루는데 돈 한 푼 들이지 않았습니다. 모든 창조물은 인간의 내부에 이미 완벽하게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 더해져야 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늘나라 왕국은 그대 안에 있으니 하늘나라로부터 주어지지 않는다면 인간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여기서 하늘나라는 여러분의 잠재의식을 말합니다. 의식은 만물의 근원이며 유일한 실체입니다. 세상 만물은 하나의 실체가 다르게 진동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그 실체는 당신의 믿음에 의해 변화되는 의식입니다. 인간인 나는 의식으로부터 왔고 인간인 나는 의식으로 돌아갑니다. 모든 상태들은 의식 안에 존재하고 믿음에 의해서 객관적인 실체로 깨어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I am. 내가 존재하는 인식은 마음속에 지나가는 것이 모습을 드러내게 만드는 단 하나의 빛이다. 생명력이 넘치는 이 우주에서 인간의 상상력이 창조한 것 외에는 그 어떤 운명도 존재하지 않음을 깨닫는 것은 가장 위대한 지혜를 얻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 그 바깥에는 힘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가 받으리니 이는 너희가 남에게 되어주는 그 말로 너희가 되어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 여러분의 세상에 가져오고 싶은 것이 아니라면 그것을 절대 다른 사람의 모습으로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 안에 잠자고 있는 하나의 상태를 깨우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분 안에 그것이 깨어나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다른 이에게 보내고자 하는 상태는 오직 여러분이 그 상태를 믿을 수 있을 때에만 전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주는 것이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지도 않은 것을 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여러분이 믿고 있는 것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의 모습이라고 믿고 있는 하나의 상태는 상대방 안에서 그 상태를 깨울 수 있을 뿐 아니라 동시에 여러분 안에서도 그 상태를 살아있게 만듭니다. 20여 년 전 제가 어렸을 때 학교를 다니기 위해 보스턴으로 처음 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배가 고프다며 돈을 좀 달라고 했습니다. 당시엔 제가 가진 돈으로 생활하기도 빠듯했지만 그 사람에게 제가 갖고 있던 돈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후 아까 그 사람이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저를 다시 멈춰 세우더니 또 돈을 달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어렵사리 주었던 그 돈이 그렇게 쓰였다는 것에 저는 분노했고 다시는 거리에서 그런 식으로 돈을 주지 않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하지만 어쩐지 거절할 때마다 양심은 계속 찔렸습니다. 어떤 때는 위가 아플 정도로 죄책감이 들곤 했죠. 그렇다고 제 결심을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던 올해 초에 어느 날 개를 데리고 산책하고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저를 멈춰 세우더니 역시 스스로에게 다짐했던 대로 그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제가 거부했는데도 하지만 그 남자는 상냥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심지어는 제 개를 칭찬해주면서 뉴욕에서 스페니어를 기르고 있는 가족에 대해서 말해주었습니다. 이번에는 제 양심이 정말로 찔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돌아갔을 때 이 장면을 제가 원하는 것으로 다시 만들자고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선 채 잠시 동안 눈을 감고 마음속에서 장면을 다르게 불러냈습니다. 우선 그 사람이 제게 다가오는 것을 상상하고 이번에는 그가 먼저 제 개를 칭찬하며 말을 붙이게 했습니다. 잠시 동안 이야기를 나눈 후 그가 이렇게 말하도록 상상했습니다. 내일부터 시작하는 일자리를 얻었네. 하지만 여태까지는 계속 일거리가 없어서 오늘 밤은 정말 배가 고픈데 이런 부탁을 하긴 정말 싫지만 지금 먹을 것이 너무 절실하네. 나는 상상 속의 주머니에 손을 넣고는 상상 속의 $5를 그에게 주었습니다. 이렇게 상상 속에 불러온 장면으로 제가 느끼고 있던 죄책감과 고통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선생님이 가르친 것을 통해 상상 속의 행동이 곧 현실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다른 이가 요구하는 것을 제가 그에게 줄 수 있고 상상 속의 행동에 믿음을 유지해서 그 안에서 그가 가지고 있는 현실을 부여할 수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4개월이 지난 어느 날, 그날도 개를 데리고 산책하고 있던 중 그 4개월 전에 만났던 그 사람을 또 만났습니다. 그가 제 개를 칭찬하며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예쁜 강아지로구나. 그가 말했습니다. 젊은이, 자네가 나를 기억할지는 모르겠지만 예전에 자네에게 돈을 좀 달라고 부탁했었지. 그때 자네는 고맙게도 거절했어. 내가 고맙게라고 말한 이유는 자네가 그때 나에게 돈을 줬다면 아마도 지금까지 돈을 구걸하고 다녔을 거네. 하지만 지금은 그렇게 하지도 않고 바로 내일 아침에 시작되는 일자리를 구했다네. 이제는 어느 정도 자존감도 되찾았어. 4개월 전쯤 상상 속에서 그가 직업을 구했다고 했을 때 그 말이 사실이란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제 앞에 육신을 가지고 다시 나타나 그 사실을 확인시켜 주었을 때 헤아릴 수 없는 만족감이 들었다는 사실을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단어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동화책을 좋아하지만 동화책에 나오는 믿을 수 없는 부와 행운들은 아주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만 쓰인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상상력의 힘을 사용하여 저에게 일어난 믿기지 않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을 당시에 저는 실직 상태였고 기댈 가족조차 없었습니다. 제가 필요한 것은 그야말로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이었죠. 방세도 밀린 상태고 직장을 구하러 다닐 마땅한 옷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세상에 55세의 여자가 어떤 종류의 직업을 얻는 것 자체도 힘든 일이었습니다. 예금 계좌는 거의 바닥을 보였고 기댈 친구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거의 1년에 걸쳐 선생님의 강의에 참석했었고 저의 절망이 제가 상상력을 쓰게끔 재촉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잃을 게 하나도 없었죠. 당시 제게 필요한 것을 하나하나 모두 가지고 있다고 상상하며 시작하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너무도 많은 것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하나 필요한 것들을 다 이루어내기에는 벅찬 일이었습니다. 걱정은 많아지고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저녁 선생님의 강의에서 단순히 느낌 또는 굉장해라는 말을 사용했던 예술가의 경험담을 들었습니다. 제 경우에도 그렇게 해보기로 결심했죠. 필요한 것을 모두 생각하고 상상하기보다는
제게 어떤 놀라운 일이 내일도 아니고 다음 주도 아니고 바로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느낌을 가지려 했습니다. 저는 잠에 들 때까지 계속 반복하고 또 반복했습니다. 굉장해. 마법 같은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 그리고 그런 상태를 느끼면서 자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상상과 느낌을 2달 동안 밤마다 계속 반복했습니다. 그리고는 10월 초 몇 달 동안 보지 못했던 친구를 만났는데 친구는 뉴욕으로 여행을 떠나는 길이었습니다. 저도 예전에 뉴욕에서 살았던 경험이 있어 그 친구와 뉴욕에 대해 잠시 동안 얘기를 나누고 헤어졌습니다. 그리고는 그 일에 대해서 완전히 잃어버리고 지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친구가 제 아파트에 왔습니다. 그리고는 제게 제 이름으로 된 $2,500짜리 수표 하나를 건네주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액수가 적혀있는 수표를 본 충격에서 깨어난 후 제 앞에 펼쳐진 이야기는 마치 꿈만 같았습니다. 그것은 다른 한 친구와 관련되어 있었는데 그 친구는 저랑 25년 이상이나 만난 적도 소식을 들은 적도 없는 친구였습니다. 하지만 이 과거 속의 친구는 저와 만나지 못했던 25년의 시간 동안 엄청나게 큰 부자가 되어 있었는데 지금 저에게 수표를 가져다 준 친구가 뉴욕을 여행하던 지난달에 갑부가 된 그 친구를 우연히 만났고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저에 대한 이야기도 오갔으며 그 부자가 된 친구는 제가 알아서는 안 되는 어떤 이유로 자신이 가진 풀을 저와 나누기로 결심했다는 것입니다. 그 후 2년 동안 필요한 일상의 물건들을 사는데 충분할 뿐만 아니라 자동차와 좋은 옷, 넓은 아파트와 그 모든 멋진 것들을 사는데 충분한 액수의 수표를 그의 변호사로부터 매달 정기적으로 받았습니다. 제가 가장 좋았던 것은 매일 필요한 것을 구하러 다닐 필요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번 달에 한 통의 편지와 제 서명을 기다리는 계약서를 받았는데 그 계약서에는 제 남은 생애 동안 정기적으로 이 돈을 줄 것을 보장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